농산물 배달은 후문으로 가세요. 트럭 타고 와서 농사 냄새까지 나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당장 나가요. 농부 따위가 우리 같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농부라고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한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한국농업기술 회장 김태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인데 언제 와? 김태우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 박소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안 스마트팜 단지의 제어실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는 모니터들이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지금 농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 태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5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를 아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한 달 전부터 동창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또 농장일이야?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면 안 되겠어? 소영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 강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온도 조절이 안 되면 수억 원의 작물이 다 죽어버려요. 농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우는 제어실 밖으로 보이는 농부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에게 이 농장은 생계의 전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알아요, 소영아. 나도 정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태우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기름때 묻은 장갑을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일은 직원들에게 맡겼을 텐데 오늘따라 시스템 오류가 복잡해서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중앙 제어 시스템에서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장 관리소장인 이기철이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태우는 20년간 현장을 누비며 쌓은 경험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온도 센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메인 컴퓨터 재부팅 시도해 보고요. 네, 회장님. 하지만 오늘 동창회 있으시다면서요? 태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의 회장이라는 지위보다 농부들의 생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태우가 20년간 지켜온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현장이 우선입니다. 동창회는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소영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평소에도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마저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일이 더 중요하니까요. 전화 너머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아내의 실망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승용차 가져오면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와요. 동창들이 이해해 줄 거예요. 소영의 말에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동창회에 작업복 차림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됐습니다. 회장님, 시급합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철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농장의 응급 상황을 해결한 후 바로 동창회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소영아. 일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응, 조심히 와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합니다. 전화를 끄는 태우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팜의 중앙 제어실은 첨단 기술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온도 센서를 보세요. 완전히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직접 손으로 기계를 만져가며 문제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기철의 말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농업기술의 모든 직원들이 태우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태우는 평소 즐겨 하는 말을 중얼거리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농부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태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6시에 시작 예정이었고 서울까지 가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정장으로 갈아입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태우는 농업용 1톤 트럭의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철 씨, 나 서울 가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연락하세요. 네, 회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우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뒤쪽 짐칸에는 농기계 부품들과 작업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태우는 계속 소영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동창들 앞에서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내가 민망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생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태우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출발합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태우는 운전 중에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동창들한테 미리 얘기해 둘게요. 조심히 와요. 소영의 이해심 깊은 목소리에 태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전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소영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는 언제나 태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태우는 소영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태우는 아버지의 작은 농기계 수리점을 물려받아 막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소영은 태우의 성실함과 농업에 대한 열정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태우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각 사업부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소영과의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내가 20년 넘게 보여준 이해와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한 태우는 고급 호텔의 웅장한 외관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곳에 올 일이 많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자신이 이 화려한 공간에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태우는 트럭에서 내려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벤츠와 BMW들 사이로 흙먼지 묻은 농업용 트럭이 들어서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농산물 배달은 후문으로 가세요. 주차장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으로 온 거예요. 주차 가능할까요? 아, 네. 저쪽에 주차하세요. 직원이 가리킨 곳은 다른 차들과 떨어진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태우는 별다른 불만 없이 그곳에 트럭을 주차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태우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 기름때가 묻은 모습이 화려한 로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소영을 만나는 것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 소영아. 정말 오랜만이야. 연 회장 입구에서 최은희가 과장된 목소리로 소영을 반겼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은희의 모습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은희야, 나도 반가워.
소영은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과의 시간이 기대됐습니다. 우와, 은희 정말 멋있게 변했네. 그 목걸이 진짜 예뻐. 이거? 신랑이 작년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야. 티파니에서 직접 골랐대. 은희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는 것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남편은 언제 와? 곧 올 거야. 농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하더라. 농장? 농사일 하는구나. 은희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응, 스마트팜 쪽 일을 하고 있어. 소영은 남편의 정확한 직책을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태우가 평소 자신을 낮춰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소영도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요즘 농사도 참 힘들다던데. 농산물 값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은희의 말에는 동정 섞인 어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농부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소영이 남편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속으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신랑은 대형 로펌 파트너야. 작년에 승진해서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와, 대단하다. 변호사구나. 다른 동창들이 감탄하자 은희의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강민정은 어때? 남편 뭐해? 우리 남편은 대학병원 과장이야. 심장외과 전문의지. 역시 민정이답네. 공부 잘하더니 의사랑 결혼했구나. 연 회장 아는 각자의 남편 자랑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소영만 유독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태우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아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은은한 농장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소영이 반갑게 일어나 태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늦었지? 괜찮아. 다들 우리 남편 소개할게. 김태우야. 태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 남편 김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이가 많이 얘기했어요. 은희는 태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흙먼지와 거친 손을 보며 내심 놀랐습니다. 농장에서 바로 오셨구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태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차림새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 주문했거든. 소영이 태우를 자신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태우가 앉자 주변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농사일 하시는구나. 접은 손 봐. 완전 거칠어. 여기 고급 호텔인데 좀 그렇네.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태우의 귀에 들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직 소영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태우 씨, 어떤 농사 지으세요? 스마트팜 쪽 일을 합니다. 농업기술 관련해서요. 아,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온다던데. 그래도 힘드시겠어요. 은희의 말투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편은 아닙니다. 보람도 있고요. 태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신 요리 나왔습니다. 고급 프랑스 요리들이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태우는 익숙하지 않은 요리들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야? 푸아그라야. 프랑스 전통 요리지. 은희가 으스대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태우가 모를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해외 출장을 다니며 이런 요리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는 보통 뭐 먹어? 집에서 만든 음식. 주로 소영이가 해주는 음식 먹습니다. 집밥이 제일 맛있죠. 태우의 순박한 대답에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농부답네. 소박하고 좋으신 것 같아. 은희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소영아, 너도 참 고생이 많겠다. 도시 생활하다가 시골로 가서. 우리는 서울 살아. 태우가 매일 출퇴근해. 그래도 농사일이면 많이 바쁘겠어. 계절 타고 그러니까. 태우는 이런 질문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때 태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전화 받아. 농장에서 연락 오는 거지. 은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소영이와 동창들이 더 중요해요. 태우의 말에 소영이 감동했습니다. 평소에도 일보다 자신을 우선시해주는 남편이지만 오늘은 특히 고마웠습니다. 정말 다정하시네. 부럽다. 한 동창이 진심으로 말했지만 은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그런데 태우 씨, 차는 뭘 타고 왔어? 트럭입니다. 트럭? 승합차 말이야? 아니요. 농업용 1톤 트럭입니다. 동창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농부시구나. 은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태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 태우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작년에 대형 병원 본원장으로 승진했어. 민정의 자랑에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본원장이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그러게. 의사들 정말 잘 벌잖아. 태우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동창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남편 자랑이었고 자신만 유독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희야, 신랑은 뭐 한다고 했지? 로펌 파트너야. 국제 변호사지. 작년에 미국 출장만 12번 다녀왔어. 정말? 국제 변호사구나. 멋있다. 그런데 연봉이 얼마나 돼? 은희는 살짝 망설이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전으로 2억 좀 넘어. 우와. 동창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영아, 태우 씨는 농사일로 얼마나 벌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생활할 정도는 돼. 생활할 정도? 그럼 많이 힘들겠네. 요즘 농산물 값도 싸고. 은희의 말에는 동정 섞인 어조가 뚜렷했습니다. 농사일이 원래 힘들지. 날씨도 타고. 다른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태우를 배려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위축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농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게 많아서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농부들? 태우 씨도 농부인데 농부들이라고 하네. 은희의 지적에 다른 동창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태우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5,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우 씨, 손이 참 거치네. 농사일 때문인가 봐. 한 동창이 태우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름때와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다 보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 우리 남편들은 사무실에서만 일하니까 손이 부드러운데
태우는 자신의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감췄습니다. 평소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노동의 흔적들이 오늘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태우 씨, 옷이 좀 다른 옷은 없었어? 은희가 노골적으로 태우의 작업복을 지적했습니다. 급하게 와서 미안합니다. 괜찮아. 이해해. 농사일 하시는 분이니까. 은희의 말은 이해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무시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와인 준비했어요. 한 병에 30만 원짜리예요. 30만 원? 태우가 깜짝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집에서 마시는 와인은 3만 원 정도였습니다. 태우 씨는 와인 잘 모르지?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주 마시잖아. 은희의 말에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태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와인 마십니다. 그래? 어떤 와인 좋아해? 태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해외 출장에서 최고급 와인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걸로. 역시 잘 모르는구나. 은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태우 씨 몫은 우리가 낼게. 부담스럽지? 아닙니다. 제가. 괜찮아. 우리가 초대한 거니까. 은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동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태우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소영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턱 낼게요. 태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언제? 글쎄요. 농사일이 바빠서. 그럼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 농부분들은 항상 바쁘니까. 은희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우가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메뉴 정할까? 태우 씨는 뭐 먹을래?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그럼 제일 저렴한 걸로 시킬까? 은희의 말에 동창들이 또 웃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정할게. 소영이 나섰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아이는 어때? 대학생이었지? 응, 올해 3학년이야. 어느 대학? 서울대 경영학과. 우와, 똑똑하네. 공부 잘하나 봐. 응, 장학금도 받고 있어. 그래? 대단하다. 등록금 걱정은 없겠네. 이 말에 태우와 소영이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서울대 등록금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학금 받으니까 괜찮아. 소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용돈이며 생활비며 많이 들겠어. 농사일로는 아무래도. 은희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희 아이 용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줘. 그래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거든. 200만 원? 태우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용돈이 그 정도야. 몰랐어? 그 순간 태우는 자신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정도는 안 줘도 잘 지내고 있어.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아껴 쓰는구나. 기특하네. 동창들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과 태우는 점점 이 자리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겨우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때 태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동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화 받아. 중요한 일인가 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농장에서 또 뭔 일 생겼나? 은희의 말에 태우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차 가자. 좋은 곳 알아. 은희가 팔을 벌리며 제안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좋다며 박수쳤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강남에 새로 생긴 와인바야. 분위기 정말 좋아. 소영은 태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점점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영아, 뭔 소리야. 25년 만에 만났는데. 은희가 소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우 씨도 같이 가. 재밌을 거야. 태우는 정중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소영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동창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럽시다. 와인바는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 소영이 감탄하자 은희가 우쓱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단골인 곳이야. 변호사들이 자주 오는 곳이거든. 역시 은희 남편답네. 동창들이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태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와인 리스트 갖다 줄까요?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줘.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은희야, 이런 곳 비싸지 않아?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낼게. 걱정 마. 은희는 태우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소영아, 됐어. 태우 씨 부담 주지 마. 농사일이 요즘 힘들다며. 은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낼 수 있습니다. 태우가 조용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이 나오자 은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25년 만의 만남을 축하해서 모두들 잔을 들었습니다. 태우도 따라서 잔을 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무슨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다 비슷비슷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 다르네. 은희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누군 의사 부인이 되고, 누군 변호사 부인이 되고, 그리고 누군 농부 부인이 되고, 마지막 말은 작게 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이 다른 거지.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참 신기해. 소영이는 그때 공부도 잘했는데. 공부 잘한다고 다 의사나 변호사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뭔가 아쉽지 않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은희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참기 어려웠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 태우 만나서 행복해. 소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은희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점점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우 씨, 농사일 정말 힘들지 않아? 그런 편은 아닙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끼리인데.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랑은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일해. 손에 상처 하나 안 나고. 은희가 태우의 거친 손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죠. 태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요즘 농부들 많이 힘들다며. 뉴스에서도 그러던데. 은희는 계속 태우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 안 지으려고 하잖아. 미래가 불안하니까.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영아, 너도 걱정 많이 되겠다. 남편이 그런 일 하니까. 무슨 걱정?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떡할 거야? 농사일은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데.
은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그냥 알아서 할 거야. 소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태우가 평소 겸손한 성격이라 주저됐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은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태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어전틀리하게 울렸습니다. 또 농장에서 연락 오나 봐. 받아도 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우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농부들은 정말 바쁘네. 밤에도 일해야 하고.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관리한다던데 그래도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많지? 은희가 아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은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소영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와인바 같은 곳은 처음이지. 태우가 대답하지 않자 은희는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해해. 농부가 이런 데 올 일이 어디 있겠어. 그 순간 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은희가 너무 심하게 나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그만해.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나는 현실 얘기하는 거야. 은희는 이미 술에 취해서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면 농부답게 살아야지 왜 이런 곳에 와?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야. 현실이야. 은희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소영아, 너도 정말 답답해.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어?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면 뭐해? 가난한데. 은희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은희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만해.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사실 말하는데 왜 그래? 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럭 타고 와서 농사 냄새까지 나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은희가 태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급 장소에 그런 차림으로 오면 어떻게 해? 태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태우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농부 주제에 나한테 반말해? 은희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농업하는 거 아니야? 농업기술 쪽 일을 합니다. 농업기술? 그게 그거지 뭐. 결국 농사잖아. 은희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실 겁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태우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라고요. 뭔 소리야? 너 농부 아니야? 은희도 일어서서 태우와 대치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섬뜩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후회? 내가 뭘 후회해?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부 주제에 협박까지 하네. 다른 동창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가요. 태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동창회를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은희의 목소리가 와인바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야? 사실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은희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트럭 몰고 다니는 농부가 우리 같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까지 나는데 여기 고급 장소라고. 은희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만해.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왜? 진실 말하는데 왜 그래? 너무 심해. 심한 게 아니야. 현실이야. 은희가 팔을 벌리며 다른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농부가 여기 어울려? 다른 동창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태우를 적극적으로 감싸지는 않았습니다. 봐. 아무도 반대 안 하잖아. 은희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좋습니다. 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 소영아. 태우가 소영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잘 가. 다신 이런 데 오지 말고. 은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태우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 내가 뭘 후회한다고?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태우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부 주제에 큰 소리치네. 은희가 비웃었습니다. 태우와 소영은 와인바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은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소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아니에요,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에요. 태우가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 은희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만 울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요. 태우는 시동을 걸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농업기술의 회장 김태우. 매출 2조 원, 직원 8,000명을 거느린 농업계 1위 기업의 최고 경영자. 내일 아침 최은희의 남편 로펌에는 한국농업기술에서 전화가 갈 것입니다. 1,000억 원 규모의 해외 농업 투자 자문 계약건으로. 그리고 그때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태우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따르릉. 최은희의 남편 변호사 박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이시죠? 한국농업기술입니다. 성민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국농업기술이라면 농업계 최대 기업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10시에 회장님과 미팅이 잡혀 있는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회장님과요? 저희가 미팅 약속을 잡았나요? 해외 농업투자 자문건으로 1,000억 규모 계약 논의입니다. 성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00억이라니. 아, 네. 물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민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 은희가 놀라며 침실로 뛰어왔습니다. 한국농업기술에서 전화 왔어. 1,000억 계약이래. 정말? 한국농업기술이면 국내 농업계 1위야.
이 계약 성사되면 우리 로펌이 완전히 달라져. 성민은 급하게 정장을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모르겠어. 어쨌든 기회야. 성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농업기술 본사 회의실. 성민은 긴장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 변호사 2명도 함께 왔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우였습니다. 어젯밤 은희가 농부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업기술 회장 김태우입니다. 태우의 인사에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태우의 차가운 미소에 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네, 회장입니다. 한국농업기술 회장 김태우요. 태우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부인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성민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은희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신가요? 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섬뜩했습니다. 제 아내가 실례를 많이. 아, 그 말씀이군요. 트럭 몰고 다니는 농부라고 하셨죠? 성민이 더욱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냄새까지 난다고도 하셨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뭐라고 하셨더라? 아, 당장 나가라고도 하셨네요. 태우는 어젯밤의 모욕을 하나하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성민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는 20년 전부터 농업기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작은 농기계 수리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한국농업기술을 만들었죠. 성민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직원이 8,000명, 매출이 2조 원입니다. 2조 원.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인께서 뭐라고 하셨더라요? 태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농부 주재라고 하셨죠? 성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 뭐요? 계약해 주십시오. 성민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이요? 태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부인께서 농부와는 어울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농부와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태우의 말에 성민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태우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농부라고 무시하시더니 오늘은 계약하자고 하시고요. 회장님. 박 변호사님. 네. 어제 부인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신 이런 데 오지 말라고 하셨죠? 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태우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성민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도 다시는 저희와 일할 일이 없을 겁니다. 태우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성민이 뒤쫓았지만 태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박성민 변호사와는 어떤 업무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세요. 태우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농업기술 회장을 모욕한 변호사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20년간 쌓아올린 변호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다른 변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농업기술회장을 모욕했다고. 성민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완전히 끝났네. 업계에서 매장당할 거야.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여보, 계약 어떻게 됐어? 성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희 때문이었지만 이제 와서 원망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왜 대답 안 해? 우리 망했어. 뭐라고? 한국농업기술회장이. 어제 그 농부였어. 전화 너머로 은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그 순간 은희는 어젯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게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성민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전화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농업기술회장을 모욕한 변호사 박성민. 업계 소문은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법조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직접 들었어. 부인이 회장님한테 농부라고 모욕했다더라. 미쳤나? 한국농업기술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매출 2조 원이야. 농업계 절대 강자지. 성민의 로펌 대표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변호사, 이게 사실입니까? 대표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냐고 묻는 겁니다. 네, 사실입니다.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로펌 30년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농업기술과 저희 로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매출이 나오는 거대 고객이었어요. 성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고객을 당신 부인이 모욕했다고요? 죄송합니다. 박 변호사, 당장 사표 쓰세요. 대표의 선언에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썼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로펌에도 알리겠습니다. 대표님, 그건 한국농업기술을 적으로 돌린 변호사를 누가 고용하겠어요? 성민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민을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해고됐어. 정말? 그뿐만 아니야. 업계 전체에서 매장당할 거야. 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한국농업기술이 얼마나 큰 회사인 줄 알아? 농업계 1위야.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모욕했잖아. 나는 정말 몰랐다고. 은희도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관리비 연체되셔서 왔습니다. 지금 3개월치 밀리셨거든요. 성민이 당황했습니다. 로펌 수입이 끊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드릴까요? 성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은희 남편이 한국농업기술 회장한테 큰일 당했다며? 정말? 무슨 일인데? 은희가 회장님을 농부라고 모욕했다더라. 어머, 그럼 태우가? 응, 한국농업기술 회장이었어.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회장님을 생각해봐. 겸손하게 농사일 한다고 했잖아.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동창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영이한테 연락해봐야겠어.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지만 은희만큼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평소 다니던 백화점에 갔습니다. 어머, 이분 카드 정지되셨네요. 직원의 말에 은희가 당황했습니다. 정지? 왜요? 연체 때문에 카드사에서 정지시켰다고 하네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파트 경매 나간대. 성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매? 대출금을 못 갚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은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성민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 몰랐어. 태우가 그런 분인 줄. 알았어도 달라졌을까? 소영의 조용한 질문에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야. 그럼 태우한테 직접 사과해. 하지만 은희는 태우에게 직접 사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은희 가족은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농업기술회장을 모욕한 변호사라는 소문이 따라다니는 한 어떤 로펌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태우와 소영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농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소영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여보, 오늘 결혼 20주년이네요. 소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시간 참 빨라요. 태우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거 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요. 소영은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기념일인데 외식이라도 해요. 좋아요. 태우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1년 전 동창회 사건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결혼 기념일이시죠?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응, 20년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께 꽃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준비할게요. 태우는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장미 한 송이면 돼요. 한 송이요? 응, 소영이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태우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소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이거 받아요. 태우가 장미를 건네자 소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예뻐요. 20년 전에도 이런 장미 줬었죠. 기억해요? 당연하죠. 프로포즈할 때요. 그때 넌 초등학교 교사였고 난 농기계 수리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죠.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걸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난 여전히 농부고 넌 여전히 예뻐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그때 일 후회 안 해요? 뭘요? 동창회 일 말이에요. 나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가 어색해졌잖아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요. 정말요? 진짜 친구들은 다 연락 와서 사과했어요. 민정이, 수진이, 혜영이. 그래요? 응, 은희만 빼고는 다 이해해줬어요. 태우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은희는 어떻게 지내요? 힘들게 지낸다더라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참았죠. 소영의 말에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민수가 메시지를 보냈네요. 대학생인 아들은 부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착해요. 그런데 요즘 민수 친구들이 신기해한다더라요. 뭘요? 아빠가 한국농업기술 회장이라는 걸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처음엔 안 믿더니 나중에 확인하고는 놀라더라고요. 아이들도 편견이 있나 보네요. 그렇더라고요. 회장이면 당연히 양복 입고 고급차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 다 그래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왜요? 현장에서 농부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소영의 말에 태우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소영아. 나야말로 고마워요. 20년 동안 행복하게 해줘서요. 둘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몇 달 후 태우는 평소처럼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팜 기술을 점검하러 온 것입니다. 회장님,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비서가 인사하자 태우가 웃었습니다. 농장이 어디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태우는 작업복을 입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농부들이 반겼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응, 새로운 시설 어떤지 보러 왔어요. 정말 좋습니다. 덕분에 수확량이 30% 늘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태우는 농부들과 함께 밭을 둘러봤습니다. 직접 흙을 만져보고 작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봐야 정확해요. 태우의 경영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태우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은희가 한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농부 주제에 트럭 몰고 다니는 농부.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진짜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응. 오늘은 어땠어요? 농부들이 정말 기뻐하더라요. 새로운 기술 덕분에 수익이 많이 늘었다고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소영은 언제나 남편의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보. 응? 나는 당신이 농부든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갑자기 왜요? 그냥 당신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태우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요. 소영이라서 사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만약 내가 정말 평범한 농부였다면요? 그래도 사랑했을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죠. 돈이 뭐가 중요해요? 소영의 말에 태우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업기술 해외 진출 확대로 매출 3조 원 돌파 예상. 우와, 3조 원이래요. 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농부예요.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농부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또 다른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국농업기술 김태우 회장, 농촌발전기금 100억 원 기부. 당신이 기부했구나. 농부들을 위해서요. 역시 내 남편이에요. 소영의 자랑스러운 표정에 태우가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소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진짜 사람이 뭔지 보여줘서요. 태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맙시다. 응, 영원히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1년 후 한국농업기술은 아시아 최대 농업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농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태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겸손하고 현실을 아는 진정한 리더지. 하지만 태우에게는 그런 평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영의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사랑. 그것이야말로 태우가 찾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